안녕하세요. 블랙스톤 H입니다. 금융시장의 리스크, 참 막막하죠? 이걸 어떻게 숫자로 딱 예측할 수 있을까요? 오늘 그 해답 중 하나인 모형 기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주 쉽고 명쾌하게요. 자,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. 먼저 모델로 위험을 예측한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린지 알아보고 루트 T 법칙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한번 장착해 볼 거예요. 이걸로 단일 자산 VAR도 계산해 보고 포트폴리오 VAR까지 정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? 내 돈, 과연 얼마나 위험한 걸까? 최악의 경우 얼마나 잃을 수 있지? 이런 생각,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맞습니다. 모든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맞아요. 바로 그게 핵심이죠. 보통 과거 데이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앞으로 닥칠 위험을 알려주는 최고의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?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VCR 돌려보듯이 다시 보는 거예요.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룰 모형 기반 방법은 통계라는 렌즈를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는 훨씬 더 능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우리만의 예측 모델을 만들려면 아주 중요한 거의 비밀병기 같은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.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동성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도구죠. 아, 변동성.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얼마나 널뛰게 하는지 그게 바로 리스크의 크기라는 말씀이시군요. 근데 보통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연간 변동성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잖아요. 당장 내일의 리스크가 궁금한데 이 연 단위 숫자를 어떻게 하루 단위로 바꿔서 쓸 수 있죠?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루트 T 법칙이 등장합니다.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. 일일 변동성을 구하고 싶으면 연간 변동성을 거래일수, 보통 1년이면 252일이거든요. 이 252의 제곱근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시간의 단위를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제 직접 한번 써먹어 봐야죠. 우리 손으로 직접 weigh, 그러니까 최대 예상 손실액을 계산해 볼 겁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. 네, 상황은 이렇군요.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1,0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어요. 일일 변동성은 약 2%고요.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앞으로 10일 동안 99% 확률로 봤을 때 최대 얼마까지 손해볼 수 있을까입니다. 계산 과정은 딱 3단계로 아주 간단합니다. 첫째, 하루 동안 변할 수 있는 금액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요. 둘째, 이걸로 1일 VAR을 계산해요.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가 원하는 기간인 10일짜리 VAR로 쭉 늘려주면 끝입니다. 그렇죠. 1,000만 달러의 1일 변동성 2%니까 하루 동안의 표준 편차는 20만 달러가 되고요. 여기서 99% 신뢰 수준이라는 건 통계적으로 2.326이라는 숫자를 곱해주라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이걸 곱하면 1일 VAR은 약 46만 5천 달러가 나오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제 하루짜리 리스크를 구했으니 이걸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10일짜리 리스크로 바꿔줄 차례죠.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트 T 법칙이 다시 한번 기가 막히게 활약합니다. 아하, 그러니까 1일 VAR에다가 그냥 10을 곱하는 게 아니라 루트 10을 곱하는 거군요. 계산해보니 와, 147만 달러가 넘네요. 이게 바로 앞으로 10일 동안 우리가 각오해야 할 99% 확률 하에서의 최대 손실액인 셈이군요. 자,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?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하나만 봤는데 만약에 여기에 AT&T 주식을 추가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리스크는 어떻게 바뀔까요? 상식적으로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크 더하기 AT&T 리스크 이렇게 단순하게 합쳐질 것 같은데요?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? 네, 정확해요. 절대 그냥 더해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똑같이 하나, 둘, 셋 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.
그래서 이 공식에는 상관관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갑니다. 두 자산이 얼마나 같은 편인지 혹은 다른 편인지를 나타내는 숫자죠. 바로 이 부분이 포트폴리오 리스크 계산의 진짜 핵심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만약 우리가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두 발을 산술적으로 더했다면 총 리스크는 180만 달러를 훌쩍 넘었겠네요. 하지만 두 자산의 상관관계를 0.3으로 놓고 아까 그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실제 포트폴리오의 10일 밸류는 약 162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. 확 줄어들었죠? 와, 이 차트를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네요. 왼쪽이 그냥 더한 값, 오른쪽에 실제 포트폴리오 var. 이 둘사리의 텅 빈 공간, 저게 바로 그 유명한 분산 투자 효과군요. 두 자산이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21만 9천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거네요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? 우리가 배운 VAR은 이런 질문에 답을 줍니다. 99% 확률로는 이 이상 잃지 않을 거야.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죠. 만약 그 1%의 일이 터지면 그때는 얼마나 더 깨지는 거지?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게 Expected Shortfall, 줄여서 ES입니다. 말 그대로 꼬리 부분의 진짜 위험을 측정하는 거죠. 네, 그럼 최종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모형 기반 방법은 과거가 아닌 통계로 미래를 예측한다. 둘째, 루트 T 법칙은 기간별 변동성을 바꾸는 마법의 열쇠다. 셋째,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각 부품의 합보다 작다. 그리고 넷째, 이 차이가 바로 분산 투자 효과다.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겠네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. 우리가 오늘 사용한 이 모든 멋진 모델은 사실 아주 중요한 가정 위에 서 있어요. 바로 자산 수익률이 예쁜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죠.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터졌을 때도 과연 이 가정이 유효할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